Truth is, I am Iron Man. 고향이지만 바그너는 1868년에는 뮌헨의 루드비히 2세 바이에른 왕의 돈을 얻어가지고 스위스 루제른에서 아주 그냥 물론 그걸 이제 자기는 추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폼을 잡았지만 남의 돈으로 엄청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프치히에 아직도 누나가 살고 있으니까 잠깐 방문했는데 니체가 그때 라이프치히에서 바그너와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그너 또 말빨이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매료돼서 얼마 뒤에 아까 말씀드린 비극을 그 주제로 한 비극의 탄생이라는 자기의 첫 저서를 바그너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그너는 1876년에 드디어 반지라는 대작을 완성해서 첫 번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게 되고 당연히 니체는 이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가서 반지를 봤죠. 자, 이 니벨룽의 반지라는 작품은 바그너의 최대 대작이죠. 나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나흘 동안 공연한 작품입니다. 우선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그프리트, 신들의 황혼 이렇게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들의 황혼이라는 작품의 제목 자체가 어벤져스 영화 중에 실제로 이 북부 그 바이킹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이 토르의 토르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이제 그 페이즈 4에서는 네 번째 작품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작품이었던 레그너로크라는 작품. 이 레그너로크라는 말 자체가 옛날 그 북구 바이킹어의 라그나로크라는 신들의 황혼, 이제 북구 신화에서의 최후의 신들의 전쟁, 신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전쟁을 뜻합니다. 바로 이 신들의 황혼이라는 제목하고 토르의 레그나로크하고 같은 뜻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 보시도록 하죠. I make great mistakes all the time. Everything seems to work out. 방금 잭 블랙이 부른 저 노래, 아까 그 토르의 첫 장면에 레그나로크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던 저 노래가 정말 그 락의 명곡이죠. 이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런트 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잭 블랙이 워낙 레드 제플린 광이죠. 그래가지고 그 2015년인가 그 미국 그 정부에서 주는 케네디 그 예술문화 훈장 그거 할 때 레드 제플린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주는 그 케네디 문화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헌사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 이미그런트 송은 이민의 노래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킹이 영국을 침략하는 노래입니다. 옛날 바이킹 노르만족들이 영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중세 때 잉글랜드를 지배하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영국의 주류 민족이 옛날에는 고대에는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나 이런 쪽에 있던 켈트족이죠. 근데 그 켈트족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이 바이킹들의 후예들이 영국의 주류가 되게 만든 그 사건을 다룬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잭 블랙이 부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바이킹의 그 아이슬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스칸디나비아 같은 북구에서 와가지고 소르의 망치 묠니르가 우리 배를 새로운 땅 영국으로 인도하시고 영국 원주민들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북구의 그 신들의 전당인 발할라로 간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노래 그 가사 중에 보면 발할라 I am coming 내가 발할라 들어간다 라는 건데요. 바로 이 발할라라는 것이 또 반지의 중요한 또 소재 중에 하나죠. 이 고대 바이킹 언어로 발 하면은 살인을 뜻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것은 전사죠. 그리고 이 발이 전사한 영웅들의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당을 붙이면 이 고대 북구의 신화에서는 바이킹들이 전쟁에서 죽으면은 이 북구 신들이 그 영혼을 거두어서 신들의 전당인 발회일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됐었고 이게 또 다른 지금 이제 아이슬란드어에 가까운 이 북구어로 치면은 발라샬프라는 이런 그 용어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거두는 집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영어로는 발할라가 되고 독일 말로도 발할이 돼서 이 반지의 첫 작품 라인의 황금 마지막에 보면 신들이 발할성으로 입성하게 되죠. 자, 이 레그나로크라는 작품에 보면은 이 오딘 신, 북구 최고 신이고 반지의 보탄 신, 그리고 토르 역시 라인의 황금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의 신 돈너입니다. 그리고 토르의 사악한 이 동생인 로키, 톰 히들스턴이 맡고 있는 요 역할은 또 로게하고 겹치고요. 또 이 레그나로크 작품에는 벨키리라는 여전사 캐릭터도 나옵니다. 테사 톰슨이 맡고 있는 역인데 이 한마디로 북구 신화의 영웅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이 한마디로 그냥 만화사에서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MCU라고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마블의 영화 세계관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어벤져스 영화 평 보시면 MCU 세계관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MCU가 뭐죠?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MCU의 영화 지금까지 이제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이라는 작품까지 포함해서 23편이 나왔습니다만 그 작품을 빼고 하나의 이야기가 완전히 완성되는 22편 2008년에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금년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엄청난 인기와 화제를 몰고 온 이 22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어벤져스라는 영웅 집단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대개 이제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언맨이라는 인물하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인물 두 사람이 두 명의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 리더지만 아이언맨 역시 모든 거에 근본적인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대립이 이 영화의 전체 축을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니체의 용어, 제가 오늘 니체의 용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텐데 하나는 독일 말로 übermensch, mensch라는 거는 man, 영어로는 man입니다. 사람이죠. 그리고 über는 뭔가 위에 있는, 넘어서 이게 건너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넘어선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일본식 번역으로 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그냥 초인이라고 얘기하면 슈퍼맨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어의 뜻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요즘 그래서 이제 번역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초월한 사람 또는 극복한 사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굴레를 뛰어넘어가지고 그걸 넘어선 뭐 옛날 우리식 개념으로는 뭐 도인 정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인이라는 말보다는 초월인 극복인이라는 의미에서 요새는 그냥 원어 용어대로 위버맨슈라고 책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니체가 얘기한 초월인이 과연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해당되는 건가? 라는 거를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 의외로
저는 마지막 편 엔드게임까지 보고 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위버맨슈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발퀴레라는 두 번째 작품을 보실 텐데요. 아까 그 발이라는 말이 전사한 영웅을 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뒤에 퀴리아 또는 쉬리아로 발음되는 여성 명칭을 붙이면은 발쉬리아라고 하면 전사한 영웅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고 발할라 성으로 데려가는 오딘 신의 딸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죽음과 전쟁의 여신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독일 말로는 영어도 뭐 벨키리가 되어 있고 독일 말로 발퀴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반지 2부작의 4부작의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1년에 발표된 캡틴 아메리카 첫 작품 First Avenger라는 작품인데요. 이 캡틴 아메리카는 1920년대생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2차 대전이 터지니까 거기 참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에 가니까 너무 약골이라서 매일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한 유대인 박사, 독일에서 망명 온 유대인 박사가 슈퍼 솔저를 만들 수 있는 혈청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실험해 볼 수 없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원자를 받았는데 이 약골이 자기도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성공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웅이 되었다라는 설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1920년대 사람이 1940년대에 전쟁에서 뛰던 인물인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가지고 비행기를 몰다가 아무데나 추락하면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주 그 꽁꽁 얼은 남극 땅에 그냥 불시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음 속에서 수십 년을 인간으로 있다가 21세기에 되살아난 인물인 거죠. 자,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라는 영화에 악당이 나옵니다. 악당은 당연히 2차 대전 때니까 나치 장교입니다. 나치 장교 중에 나중에는 이제 하이드라라는 아주 그 거대한 악의 집단을 만드는 이 악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레드 스컬이라는 악당이 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이 슈퍼 혈청을 맡고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악당은 막 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알프스 산 속에서 요새를 지어놓고 바그너를 막 틀어놓고 항상 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 악당들, 살인마 이런 사람들 다 바그너 듣죠. 이게 이제 나치의 영향인데요. 어쨌든 이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유일한 바그너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in particular you need? I understand you found him. See for yourself. You disapprove. I just don't see why you need concern yourself. I can't imagine you'll succeed. Again. His serum is the Allies' only defense against this power we now possess. If we take it away from them, then our victory is assured. Shall I give the order? It has been given. Good. Dr. Zola. What do you think?